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파이널을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기출 정리를 아직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한번 정리를 뭐 4회밖에는 안 되는 시간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일주일 동안 파이널 A 진행하시는 분들은 월화목금에서 3시간씩 강의 저랑 같이 진행할 거고요. 이번 강의의 목표는 최근 3개년 기출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출들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최근 3개년 기출에서 꼭 봐야 되는 중요한 논점들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거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각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갔었는데 이번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시험 직전에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좀 꼼꼼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70개 정도 문제 되죠? 교재 받으셨죠? 그래서 67제이기 때문에 120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67개를 선별을 한 거고 그 문제 외에도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교재로 가지고 온 문제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될 문제들이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각 문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은 아마 올해 시험에서 반드시 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왔던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3시간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또 진행하다가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지 저의 방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 간혹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제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어떤 거로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 중에서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랑 접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는 점수가 뭐 모강 때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더라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시간 뭐 한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며칠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제 방법으로 연습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그렇게 뭐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일단 들었던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복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들어보셨던 분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언어 논리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논리는 크게 보면 독해와 논리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언어 파트를 독해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딱 시험지를 딱 펼쳤잖아요. 문제 1번을 딱 받았을 때 이게 그냥 독해 문제니까 읽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발문을 보실 거니까 발문이 보시면 우리 기출에서 매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문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독해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읽기 방법에 따라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밀독과 광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밀독은 작게 읽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독은 크게 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촘촘하게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일반적인 독해 문제를 의미하겠죠. 뭐 단락, 3단락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선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발문을 보시면 밀독의 발문은 매번 나오는 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알 수 있는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추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부합. 요 정도 매년 반복되는 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1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알 수 있는 업륜이고요. 특이하게 최근 3개년 기출을 보시면 17년도는 알수로 나왔고 18년도는 부합으로 나왔고 19년도는 또 추론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딱 1번 문제 배치가 됐는데, 이런 발문을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좀 밀도 빽빽하게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겠다. 작게 범위를 잡아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발문을 확인을 했으면 두 번째로 보는 게 선택지로 갑니다. 지문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지를 볼 때 전반부, 주어 부분 일단 쭉 훑어서 반복되는 단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후반부, 서술어 부분 훑어서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아,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정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문 올라가서 선택지에서 내가 반복되는 단어로 봤던 거, 아니면 뭐 선택지의 그 서술어 부분에서 반복됐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보를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럼 이거는 약간 밀독이고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좀 봐야 선택지의 OX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밀독형 문제는 저는 길게 잡으면 2분 30초까지도 잡아요. 그러니까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안에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전략을 잡고요. 가끔 가다가 매년 좀 독해 문제 중에서 밀독형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3분 정도를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3분 정도를 투자할 만한 밀독형 문제는, 독해 문제는 매년 많아야 2개고요. 1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얘를 많이 투자할 문제들이 뭐 3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분에서 2분 30초, 2분에 풀면 정말 저는 잘 푼 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2분 30초 정도에 답 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문제를 90분에 풀 때 마킹하는 시간 같은 거 제외하고 하면 문제당 2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여기서 2분 30초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3분짜리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논리 문제는 저는 또 기본적으로 3분을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시간을 메꿔야 되는데,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부족한 시간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 유형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도 뭐 지문 형태는 똑같아요. 문제 형태는 지문되어 있고 선진되어 있고 한데, 광독은 일단 크게 읽는 거라서 지문을 막 꼼꼼히 읽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문의 어떤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한두 개의 문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광독형 문제의 저의 접근법이고, 광독 쪽에 해당되는 발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 3개 빼놓고, 그 다음에 논리에 해당되는 문제 빼놓고, 반드시 참 이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광독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논지 쪽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논지랑 뭐 중심 내용 이런 쪽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응용해 나가면 어떤 발문들이 있냐면 논지를 찾아놓고 강화약화하는 문제들. 발문이 이렇게 나오면 광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문제들. 다음 논증의 결론을 강화한다, 약화한다라는 선택지가 보이는 논증 평가 문제들, 견해 분석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이 저는 논지, 중심 내용 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찾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방향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광독에는 그럼 이런 논지 관련 쪽 문제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두 번째로 뭔가 단서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빈칸, 추론, 밑줄 추론, 사례형 문제들, 원리 원칙 적용.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밀독 쪽 발문하고 논리 쪽 발문을 빼면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상 다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광독 문제는 밀독 문제랑 뭐가 다르냐? 일단 좀 크게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적게 걸릴 거예요. 얘는 저는 맥시멈 1분 3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지만 찾으면 거의 대부분 끝나고, 단서 몇 개 찾으면 끝나고,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밀도과 광독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광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이 안에 풀 수 있게끔 저는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려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문을 빨리 속독을 하시던가, 아니면 안 읽고 버리는 부분을 많이 만들던가. 저는 안 읽고 버리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게 되면 언어 논리가 상당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밀독의 파트에 분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늘어나고, 논리 문제를 굳이 스킵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 이 부분을 연습을 하셔서 광독 쪽에서 좀 시간을 줄이실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점수가 꽤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논리 시험이 이쪽에 많이 비중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 개수만 봐도 밀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 개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야 한 13개? 적게 나오면 11개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요. 이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되고, 광독형 문제에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덧붙여서 두 문항 연결형 문제 있죠. 19번, 20번, 39번, 40번. 이런 문제도 저는 이쪽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3개년 기출의 논리 문제들은 물론 다 푸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결국 논리는 퀴즈죠. 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퀴즈의 유형은 총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거짓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 명제를 기호화해서 연결하는 문제들이 있고, 정보 정리형이라고 해서 매트릭스 그려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순서대로 그 기출이 출제되는 순서가 일단 밀독 나오고, 그 다음 논리 나오고, 광독 나오고 하는데, 밀독 먼저 보고, 광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파트 들어가서 논리 파트 후반부에 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단순 퀴즈뿐만이 아니라 논리에서는 뭐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 독해형 논리라고 해서 보기에는 논리 같지 않은데 지금 문제를 보면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매년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도 따로 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리 부분, 논리 파트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독해 부분에서 밀독과 광독을 좀 나눠서 접근 방법을 달리 갖고 가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나눠서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봅시다.